대한공경분석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권리분석, 최고의 과정, 현장 PT, 도기하는 1대1 PT, 스파레주, 다양하고 알찬 경매 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십니까? 대한공경매사협회의 대표 강의는 소요 무료 알토란 특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산소 같은 소요 무료 알토란 특강. 경매의 재변을 확대하고 경매의 편견을 타파해서 경매의 왕초보가 마음 놓고 입문할 수 있는 경매의 모든 분야의 기초 지식을 무료로 강의합니다. 무료 강의이지만 고품질이 이미 검증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소요 무료 알토란 특강. 협회 회원님을 위한 첫걸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신청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처음보다 나중이 조금 더 수월해야 돼.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도매니까. 그렇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질문. 들은 소감. 질문이 있는데요. 네. 경매랑 공매랑의 차이를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가령 이제 집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는 경매로 가고 어떤 경우는 공매로 가는 건지. 네, 그것만 있으신 거예요, 질문이. 예, 예. 네. 도매 시장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공매 같은 경우에는 신탁 회사도 있고 금융 회사도 있다라고 했던 거 들으셨죠? 예, 은행에서도 공매를 합니다. 농협 같은 데서도 진행을 해요. 매각을 해요. 초창기 IMF 때는 상호신용금고 홈페이지별로 가보면 물건을 다 개별로 팔았어요.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이트를 서핑을 잘하는 놈이 돈을 벌었어. 지금도 똑같은 거죠. 검색 능력이 탁월하면 돈을 벌어. 누가 못 보는 거를 나는 먼저 보니까. 그 다음 먼저 가서 계약하니까. 자, 법원 경매는 앞에 법원이라는 게 붙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다. 법원에서. 근데 공매는 앞에가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근데 아까 온비드 공매라고 하나 보여준 게 있어. 그쵸? 그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사 있죠? 무슨 한전 뭐 이런 것처럼. 공사입니다. 공사.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게 공매입니다. 공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거는 공사니까 행정부고 어떤 건 사법부야. 그죠? 그러면 행정부에서 왜 물건을 팔죠? 남의 걸? 왜일까? 왜일까? 공무원이 왜 팔까? 뭔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자산관리공사가 돈을 빌려주. 자산관리공사는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이 아니잖아요. 담보를 잡았든지. 그것도 은행을 아니고. 통한 담보. 은행도 아니고. 은행도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민간이 돈 거래를 했는데 왜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팔아주죠? 그것도 행정부가. 뭘까? 행정부의 이해관계가 있겠지. 세금. 국가가 세금을 좀 걷어내야 되는데 걷을 방법이 돈을 제때 안 주니까 압류를 잡은 거예요. 옛날에 왜 서울 시청에 뭐 38 기동대 뭐 이런 거 안 보셨어요? 그죠? 세금 뭐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세금이 이렇게 체납이 돼서 이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걷느냐? 압류를 다 했어. 팔아치워야 돼. 근데 어디다 팔지? 하다가 야 우리끼리 장을 하나 열자. 그런 게 온비드 공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인 행정기관이 개입했기 때문에 세금으로 인해서 생긴 거다. 근데 이제 사법기관은 아까 말한 이제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인들이 돈을 빌려줬다가 받기 위해서 열리는 시장. 그게 법원 경매. 요거는 좀 국가기관에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시장. 그런데 온비드 공매는 아까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KB 신탁에서 해. 예를 들어 KB 신탁은 국가기관 아니죠? 그냥 개인 기업이야. 민간 기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KB 신탁이 지 돈 받으려고 지가 판매하는 일종의 바자회 같은 거지. 자선 바자회 있잖아요. 내가 내 물건 쓰던 거 모아가지고 내놓잖아. 자선 바자회 개념이 KB 신탁. 아시겠어요?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또 다른 질문. 있을 때 하세요. 네,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경매, 공매 활용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쓰임을 하는지를 궁금합니다. 그거죠. 예. 예. 프로그램 활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메모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게 여러분들도 아까 그 지속 가능, 그 다음에 가속 가능,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바로 통제 가능, 경제성의 원칙. 이런 얘기 바로 나왔죠? 지금 현재 얘기하는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시세 조사를 하고 관공서에 전화를 하고 뭐하고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접하기 전에는 알몸 상태였지만 이 물건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겼는데.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메모를 잘해야 되겠죠. 그럼 메모를 잘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한글 같은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메모를 잘해야 하는 거니까 한글, 즉 시세조사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가 한글이 되게 많이 쓰입니다. 물론 이제 맥에서는 이제 페이지스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문서 활용 능력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보면은 저가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문서를 처음 이렇게 써보라고 하면은요 문서가 두서가 없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책들 보면은 전문 서적 보면은 뭐 큰 목차,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에서 딱 자간도 정리 잘 돼 있고 뭐 보기 좋게 진열해 놨죠. 그러면 어때요? 눈에 쏙쏙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써놓으면 기억이 안 나잖아. 그래도 이건 정리를 잘 하신 거야.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낙서해놓은 거 보면 막 두서없게 막 낙서되잖아.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착하고 큰 목차, 대목차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즉 문서를 잘 쓰는 능력이 곧 정보를 잘 정리하는 능력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한글을 잘 써가 저 타이핑 200타 나오는데요, 300타 나오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보기 좋게 정리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표현하는 능력. 자, 그 다음에 들은 대로 적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 들은 내용을 자기식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들은 대로 적는 거. 들었는데 자기가 예를 들면 이 부동산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다 하겠어. 그래서 절대로 안 나간다고 썼어. 그러면 그 글로만 보면 절대로 안 나가는 거지. 그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절대로 안 나간다고 했나는가는 알 수가 없죠. 그 글로 보면. 그래서 그 글을 자기가 정리하는 곳에 절대로 안 나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적어놔야 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봐도 이 사람이 그때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를 알아야 돼. 근데 들리는 대로만 쫙 적어놓고 어떤 어감과 뉘앙스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안 사야 돼. 전화 10군데 해보면 다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사도 돼. 안 살 건 뭐하러 정리까지 해. 돈 써가면서. 그죠? 즉 뭐냐면 프로그램을 잘 쓴다는 건 아까 말한 질서 정연한 거하고 타이핑 속도도 중요한데 뉘앙스를 적는 어떤 정리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정리법이 가미된 프로그램 활용 능력. 그 다음에 엑셀을 잘 써야 됩니다. 엑셀은 여러분들이 그 낙찰가를 결정하거나 수익률을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이 등장하죠. 내가 이거를 사면 이전비가 얼마 든다. 그죠? 세금이 얼마 들고 그 다음에 법무사비가 얼마가 들고 그 다음에 양도세를 했을 때 얼마 들고 그 다음 내가 시세를 얼마를 보면 얼마 정도 차익이 생기고 월세를 얼마 정도 내가 예측을 하는데 그 월세 정도로 했을 때 내가 이 정도 금액을 쓰면 융자를 이만큼 받는데 융자 이자는 몇 프로고 그 몇 프로에 대한 이자가 어느 정도인데 월세 얼마 받았더니 얼마가 남네. 자, 이런 게 하나의 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 표가 없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뭘 하면 점을 쳐. 점쟁이라 그랬잖아요, 다들. 그래서 표를 정밀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 표를 본 다음에 이렇게 딱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자기가 입찰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권의 책을 만듭니다. 책을. 어떤 물건 표, 예를 들면 간평소도 붙여야 되죠. 현황조사도 붙여야 되죠. 그 관련된 거는 인터넷 가서 보면 되지 하고 자기는 한두 장 들고 다니면 내가 뭘 물어보면 몰라. 자기 물건인데. 자기가 입찰 보려고 들고 다니는 물건에 사건 번호가 뭐였죠? 그러면 잠깐만요 찾아볼게 이런다니까. 자기가 2주 전부터 조사한 물건인데도 사건 번호가 머리에 없어. 그것도 웃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를 2주를 만났는데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가끔 네가 미선이었지 미향이었지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름이 헷갈리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건 번호를 기억도 못 하는데 무슨 물건을 입찰을 해서 가져가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관련된 장부를 기재하는 능력.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되게 중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하면 세 가지죠. 그죠? 한글, 그 다음에 엑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달달달 활용해야 되고, 활용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정보를 정리하는 법이 가미된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 그냥 낙서해 놓은 거를 활용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답이 됐죠?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그 스피드 옥션, 온비드 그런 사이트에서 네네. 들어가면 여러 다양한 그 매물 정보를 볼 수는 있는데 들어가서 그게 이게 우량 매물인지 아닌지를 초보자들은 알 수 없잖아요. 택도 없지. 예, 그런 대충의 뭐 그런 건 없나요? 대충의 팁이랄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오늘 이제 아마야구에 이제 입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할 타자나 감독한테 제가 야구를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하면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볼을 골라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그 사할 타자는 잘 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야, 제대로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볼을 끝까지 보다가 자신있게 힘을 넣어서 허리로 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말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죠. 스트라이크 존으로 오는 거를 끝까지 지켜보다가 진짜 홈런이 나는 타임, 만약에 공이 여기 올 때 치버리면 졸로 가잖아. 그죠? 그 다음 여기 올 때 배트를 휘두르면 졸로 공이 가버려. 그죠? 이렇게 배트가 밀리니까. 여기 올 때 먼저 휘두르면 공이 졸로 가. 파울이. 그러니까 홈런이 맞으려면 정확한 타이밍에 딱 맞아야지 앞으로 샥 하는. 그러니까 말로 전해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많이 휘둘러 봐. 많이 타석에 서봐.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걸 고릅니까? 그게 아까 말한 그거하고 똑같은데 팁을 그래도 드려야 되겠죠? 질문이 왔으니까. 그래. 우선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그죠? 내가 원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물건의 종류가 어떤 거냐를 먼저 정해라. 맞죠? 우선은 나의 분수에 또는 나의 생각에 안 맞는 물건을 나한테 좋다고 볼 수 없죠? 그죠? 나한테 호주머니 2천만 원 있는데 20억짜리가 10억대 있는 거는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그지만 10억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20억짜리가 10억대면 좋은 물건이다. 그죠? 그게 나한테 좋은 거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니까 나의 어떤 그 진심을 봐야 된다. 나의 겉마음을 보지 말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당연히 권리 분석은 괜찮은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세 조사를 통해서 걸러진 물건들을 좋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통하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점을 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시겠죠? 그죠? 그러면 시세 조사하는 능력이 필요한 정도에 그칩니까? 빨리 조사하는 능력이 필요할까요? 빨리 조사. 한 물건을 조사하는데 하루 이틀 걸려버리면은 저기 물건이 만 몇천 개 있는데 어느 천년에 가서 사요. 조사점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미 2주 전에 끝나 있는 물건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고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골라지는 판단의 최종 판단이 시세 조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세 조사하는 능력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내가 좋은 물건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세 조사는 입으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입으로. 그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경매의 90%는 뭐라 그런 거죠? 입으로 하고 말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을 적어놓지 않으면 잊잖아요, 금방. 그래서 적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랬고, 적는데
종이에다 끄적거리면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거 보면서 자기가 암호해도 간다니까? 다시?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컴퓨터로 치세요. 그러니까 컴퓨터 능력이 떨어지면 경매 못합니다. 말 못하면 경매 못합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맞죠? 네. 또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받고 끝내시죠. 질문 없으세요? 동대문 질문. 구매할 때 그 선정을 하실 때 네. 그 시세조사하고 있는 수익을 보고할 때 네. 최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보고 네. 선정을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물건을 입찰할 거를 최소 얼마 정도 볼 거냐? 네. 아. 수익률을 몇 예. 최소 한 10% 정도 된다라든가 네네. 정도 기준점을 예. 선정을 해야 될 텐데 네. 어느 수준으로 설정을 해야 될지를 감이 없어서 그 항상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경매 처음이에요? 처음인데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펀드를 하셨어요? 주식 펀드. 이익 봤어, 손해 봤어? 이익은 봤습니다. 이익은 봤다 얘기는 간신히 면했다, 손해를 면했다로 들리는데, 응? 예, 자, 수익률 개념을 경매도 똑같죠. 어떤 경우, 어떤 물건은 가만히 앉아서 몇 억을 벌기도 하고, 어떤 물건은 몇 천만 원, 어떤 경우는 몇 천만 원도 안 벌기도 합니다. 지금 주식하던 수익률과 펀드 수익률과 경매의 수익률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주식이나 펀드는 하나의 이 재산이 일정 기간 이후에 몇 프로가 나오나의 문제고, 경매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수익을 따질 수 있는 게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시세 차익이라는 게 존재해. 그 다음에 하나는 월세 수익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월세만 딱 봐버리면 아까 말한 주식처럼 수익률이 몇 프로다. 내가 얼마 샀는데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주고 샀는데 2억에 낙찰받았는데 1억만 내 돈이 들어가고, 그죠? 월세 1억은 융자를 꼈고, 그래서 월세 얼마 받았는데 1억에 대한 이자를 딱 줬더니 한 달에 한 4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1년이면 48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벌었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면 내가 내 돈 1억이 들어가서 1년에 500 벌었네. 그러면 수익률은 5%. 그러니까 은행에 1억을 예금을 시켜놓으면 150만 원 버는 데다가 이자 소득세 22%를 떼면은 120 정도 번다. 은행에 1억을 넣으면 120 버는데 이 집을 사서 1억을 들어갔더니 1년에 500이 벌리네. 물론 월세 이런 거는 웬만해서는 과세가 잘 안 되죠. 그런 건 아직은 혜택은 있지만은 이런 류의 계산만 딱 볼 거냐? 근데 요거를 사면서 한 2천 벌어버렸어. 시세 차익이. 그 다음 판매 시점에 얼마가 더 오를 줄 몰라.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익률을 주식이나 펀드랑 비교할 때 조금 다른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두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적어도 월세가 이만큼 나온 게 있어. 지금 최근에 상담했던 PT 물건이 그렇습니다. 거의 알려져 있는 시세 수준을 써도 시세 차익이 1,000만 원도 안 나도 한 달에 75만 원, 80만 원 벌어. 그러면은 시세 차익을 잡으려고 낮게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70만 원이 날라가. 근데 시세 차익을 좀 버리면은 그래도 7, 80 벌어. 그리고 한 4천 투자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1년에 한 4년만 보유하면은 내 원전이 다 나올 것 같아. 그리고는 90세까지도 가. 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는 굉장히 개별성을 띈다, 이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통상, 누구한테 이제 권할 때는 항상 최하 10%는 봐라. 10에서 15는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하예요. 최하란 말은 다른 금융기관의 기준으로 보면 10%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큰 겁니다만은 경매에서 10%는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그러지만은 너무 그냥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몇 프로 보고 들어갈까요? 그러면 10% 정도는 거뜬하다. 10% 안 볼 것 같으면 그 물건 안 하고 딴 거 해도 돼. 천지사방에 널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는 아까 말한 수익률의 개념이 되는 월세만 있는 게 아니고 차익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개념 달리 하셔야 되고요. 10% 정도는 정말로 큰 축에 안 낍니다. 그냥 방송에서도 아마 PT 성공 사례나 어제 그 뭐 다른 지사장들 매매 사례도 보면은 뭐 3년 사이에 한 7, 8천씩도 뭐 차익 나고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가 들어가는 돈 대비해서 보면은 엄청 큰 돈 버는 거예요. 그거는 수익률로 따지면 몇천 %야. 그런 거 많아요. 몇천 %가 많아서 수익률 물어보면 그렇다고 이렇게 막 꿈만 심어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안 되는데요. 꼭 그런다고. 그러니까 메이저리거한테 와가지고 야구하면 메이저리거 얼마 벌어요? 1년에 한 100억씩 버는데? 그럼 저도 야구하면 될까요? 그러겠지.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안 돼서 와. 그럼 메이저리거인 나는 돈을 100억 벌고 있는데 지도 야구하다가 안 됐다고 왜 나 탓을 하냐 이거야. 그거는 뭡니까? 실력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메이저리거만큼 열심히 하면 되잖아. 됐죠? 그래서 아까도 여기 적었잖아요. 능력과 소득은 비례한다. 물론 이제 일반 급여 생활자들은 능력은 뒤지게 있어도 직급이 밀려서 월급이 안 올라가기도 하잖아. 그죠? 그렇지만 경매는 어떠냐면 능력에 따라서 정직하게 돈이 옵니다. 그 점이 조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시에 시작을 했고요. 원래 1시간 예정이었지만은 늘 해보지만 1시간 반, 2시간인데 지금 2시간 됐습니다. 자, 아마 2주 후에 좀 할 줄 모르거든요. 12월 달에 하자고 우리 안에서 이제 직원들이 그래요. 송년회 전이니까 뭐 한 번 정도 더 하고 1월부터는 아마 4번째 주로 정하든가 이렇게 하시죠.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도 할 거거든요. 아까 스마트폰에 covidco.kr을 치시고 거기에도 이제 공지가 되고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공지를 제가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